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옵션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선도, 수합까지는 혹시 잘 따라오셨는데 옵션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진도를 더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조금 복습을 정리를 하고 이제 옵션의 나머지 부분을 23단원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격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PT가 만기 때 가격이 만약에 150이 되는 경우와 5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옵션은 이렇게 유로피안 옵션이어서 만기 때에만 행사를 딱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콜 옵션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이 나중에 가서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150이 되든 50이 되든 150이 되든 50이 되든 나는 100의 사기로 이미 콜옵션을 롱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자산의 가격이 나중에 훨씬 더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콜을 행사를 하겠죠. 롱 포지션에서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숏 포지션에서는 롱 포지션이 행사를 하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물건을 롱 포지션에게 팔아줘야 되는,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만기 때에 가서 봤더니 기초자산의 가격이 5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롱 포지션에서 행사가격 100으로 살 권리를 사뒀으니까 이거 뭐 50으로 사면 되지 100으로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에서 행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서도 뭐 따로 물건을 건네줘야 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풋옵션은 내가 나중에 행사 가격으로 만기 때 가서 행사 가격으로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 가격을 100인 풋 옵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1년 후 가서 봤더니 물건 값이 폭락해가지고 기초자산 가격이 50으로 폭락했어. 그런데 풋옵션을 롱 해놨던 투자자는 행사가격 100에 무조건 그냥 그때 가서 가격이 뭐가 됐든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사뒀으니까 당연히 풋옵션의 롱 포지션은 이 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숏 포지션,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 풋옵션을 판매한 사람, 풋옵션의 숏 포지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풋옵션의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롱 포지션의 물건을 파니까 그 물건을 100을 주고 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뻥충 뛰어서 150이 되었다. 그러면 풋옵션 롱 포지션인 사람인 행사가격 100으로 물건을 팔겠어요? 아니면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더 높은 가격인 150에 팔겠어요? 당연히 이 옵션 행사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150에 팔고 말지. 이 옵션 꼭 그때 가서 꼭 써야 되는 옵션 아니거든. 쓰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 행사가 안 들어오니까 따로 숏 포지션도 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행사 가격과
만기 시의 기초자산 가격을 이렇게 잘 따져봐서 어떤 것이 더 큰지, 그래서 이 콜옵션 혹은 풋옵션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인 경우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콧 옵션의 보상 프로필은 이렇게 물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이득, 반대로 콜옵션을 숏, 콜옵션을 발행 혹은 콜옵션을 판매, 이거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손해. 왜? 여기 팔아줘야 되니까 물건을 사니까 물건을 팔아줘야 되니까. 반대로 풋 옵션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득. 왜? 더 비싼 행사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의 숏, 풋옵션 판매 혹은 풋옵션 발행, 이것도 다 같은 말인데 풋옵션을 숏한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무조건 그 물건을 사줘야 되니까 이 롱포지션이 물건 건네는 거를 사야 되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옵션을 이용한 해칭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옵션도 이렇게 내가 걱정되는 거에 반대 상황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거를 물건 가격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를 한번 넘겨보시면 기초 자산이 여기 지금 보시면 상품, 그러니까 원자재일 경우에도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할 수 있고 기초 자산이 환율인 경우에도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할 수 있고 기초 자산이 이자율 혹은 채권인 경우에도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각각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기초 자산을 상품 혹은 원자재로 갖고 있는 경우 해칭을 어떻게 하느냐? 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밀 가격이 떨어질 게 걱정이니까 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파생 상품 뭐가 있을까? 풋, 옵션, 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나중에 밀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나는 그 행사 가격, 미리 정한 행사 가격에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물, 선도 혹은 수합과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옵션의 경우에도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CME라는 파생선물 거래소에서 2017년 5월 만기인 옥수수의 선물 옵션의 시세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 제가 넘어갔는데 원자재인 경우에 혹은 이렇게 상품인 경우에 대부분이 그 원자재 혹은 상품 자체에 대해서 거래하지 않고 원자재나 상품에 대한 선물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물에 대한 옵션을 시세표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 행사 가격이고 각각의 행사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왼편이 콜옵션, 여기 오른편이 풋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행사 가격이 375, 행사 가격을 375로 하는 콜옵션의 여러 가지 가격 정보가 나와 있고 행사 가격을 마찬가지로 375로 하는 풋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에 보시면 2017년 5월에 인도하는 5월 옥수수 선물에 대한 지금 시세표를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아까 그 검은 선 행사 가격이고 하이는 그날 최고 가격, 로우는 그날 최저 가격, 그 다음에 세틀, 프라이어 세틀은 전날 마감 가격, 그 다음에 라스트는 최근 거래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는 가격 표시 방법이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 어포스트로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8분의 1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7 어포스트로피하고 1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게 17과 8분의 1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0.17125 왜 그러냐면 0.00125 요게 8분의 1센트 그 다음에 17센트가 0.17 이렇게 17센트 8분의 1센트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에 대한 콜 옵션과 풋 옵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강의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금 뭐 15 어퍼스트로피하고 0, 10하고 어퍼스트로피하고 5 이렇게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이용을 해서 파생상품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해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5월 만기로 행사 가격이 395인 옥수수 선물 콜옵션을 샀다면 옥수수 행사 가격 395인 옥수수 선물에 대한 콜옵션을 롱했다면 이때 실제로는 이 옵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무시를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옵션을 이제 만기 때 가서 행사를 한다면 그때 가서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액을 그때의 현금으로 내가 받는 것이 만약에 이익이 나는 케이스라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자산이 상품이나 원자재인 경우에만 옵션을 이용한 해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율에 대한 위험도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환, 환율도 뭐 그 종이 지폐, 뭐 달러, 아니면 외화 자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율, 외환에 대한 선물이 있고 그 선물에 대한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환율 위험을 해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인 기업이 있어.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 뭐야? 풋옵션에 롱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풋옵션 롱을 하면 환율이 떨어질 때 여기서 이익이 나니까 여기서 기초자산에서 나는 손실을 똔똔 해가지고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개념을 아시면 되고 이렇게 옵션을 기초자산이 환율인 경우에도 외환인 경우에도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도 이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왜 이게 이자율이랑 사실상 채권이랑이 같은 말이냐면 채권 가격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채권의 가격은 미래의 올 현금 흐름을 혹은 뭐 이자율 요렇게 하면 요게 채권의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 YTM이라고 하는 이자율이 오르면 할인을 빡세게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할인을 느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 반대 관계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채권에 대해서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파생 상품에 대한 기초 자산이 이자율에 대한 파생 상품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옵션이 사실 이자율에 대한 옵션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옵션, 이자율 자체에 대한 콜옵션을 산다든지, 여기처럼 이자율 상승하는 게 걱정이야. 이거 바꿔 말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풋 옵션을 롱 해두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니까 이자율 오르는 거에 대한 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요 이자율 해칭에서는 이자율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럼 이자율 올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자율 자체에 대한 콜옵션을 롱하던가, 아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 볼 수 있게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롱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과 관련한 요 옵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율 interest rate cap, interest rate 이자율 플로어, 그리고 이자율 콜라,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영어 표현으로만 하면 interest rate cap이라는 게 있고, interest rate floor라는 게 있고, interest rate 콜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쉽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는 이자율이 어떤 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 요 반대로 이자율 플로어라는 옵션은 이자율이 바닥을 치고 그 어떤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상을 해주는 옵션이 이 풋옵션이 이자율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캡과 플로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캡하고 플로어를 합치면 이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요거를 이자율 콜라라고 하고, 이자율이 만약에 여기도 초과를 하거나 요 밑으로도 뚫고 내려갔을 때 두 가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만약에 이자율 콜라를 이용을 했다면 그냥 이자율이 요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냥 좋은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 이자율 옵션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앞에서 배운 우리가 스왑이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옵션이 요 스왑션이라는 게 있고, 옵션에 대한 또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컴파운드 옵션, 복합 옵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요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기초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환율이나 상품, 원자재 같은 거가 아니고 기초자산이 스왑인 거야. 그러면 그 스왑에 대한 옵션이 스왑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해서 스왑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초자산이 말 그대로 또 주식이나 채권이나 환율이나 원자재 상품이 아니고 옵션인 거야. 그래서 옵션에 대한 옵션이면
요거를 컴파운드 옵션, 복합 옵션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자율 캡 같은 거가 이제 옵션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스왑션이라는 것도 있고 스왑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옵션에 대해서도 또 옵션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기업들한테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니네 파생상품을 어떠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니?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3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뭐 떨어질 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익 보는 파생상품으로 해지하고 오르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 오를 때 이익 보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해지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예상했던 것처럼 많았긴 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기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해칭용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용으로도 이용을 하는 게 있더라. 대표적으로 자 보세요. 이 기업은 뭐 석유 아니면 뭐 밀 아니면 금, 뭐 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야. 근데 이거 내가 99.9% 확신해. 이거 가격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원자재에 대한 콜옵션을 사면 되죠. 오를 때 오를 거 내가 확신하니까 오를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내가 99.9% 이거 나중에 가서 가격 떨어진다. 봐라, 가격 떨어질 거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죠? 풋옵션 하면 풋옵션 롱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 해지용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결과를 보시면 네, 여기 아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이자율과 관련한 파생 상품이 제일 많죠. 그쵸? 그래서 실제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환율도 환율인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한 이 기업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면 걱정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렇게 이자율에 대한 걱정을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만약에 부채를 엄청 많이 진 기업이야. 그러면 이자율이 엄청 금리가 오르는 게 걱정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기초자산 중에는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제일 많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3단원에서 우리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진짜 인트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 선물, 수합, 옵션에 대한 각각의 개념들을 쉽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23단원 앞부분에서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또 보험, 물론 보험은 파생상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보험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 부분부터는 이렇게 파생상품 얘기가 나오는데 겁먹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막 수식을 막 얘기하거나 공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저에게 꼭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